내 맘대로? 즐거운 덕질 힐링 칠링 무비클럽. 안녕하세요. 나의 덕질을 아무도 모르게 하다 K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넓고 얕은 덕질 H입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모니터가 다 되니까 굉장히 뭐랄까 쑥스럽고 네, 쑥스럽고 눈을 보면서 어디다 둬야 그러니까 될지 굉장히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연예인 아무나 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신작을 보고 왔고요. 네, 진짜 기다리던 영화 중에 하나였고 좋아하는 배우들이 왕창 나오셔가지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오늘도 덕볼 때처럼 아직 못 본 K를 영화판. 본격적으로 놀리고 약 올리고 영화판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파과입니다. 먼저 영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저만 말하나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저희 리액션만 할 예정. 일단 파과는 원작이 있는 소설이고 원작 네. 소설의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책이에요.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 동명의 원작이 있고요. 구병모 작가님은 저는 위저드 베이커리라고 네. 청소년 문학인데 네네. 그걸로 이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시고 위저드 베이커리 말고도 이제 뭐 아가미 같은 작품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책을 몇 년째 가지고 있었지만 무한 병렬 독서의 굴레 때문에 아직 다 읽지를 못하고 앞부분은 이제 조금 읽었는데 작가님의 특성인지 파과라는 작품의 특성인지 문체가 굉장히 길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장만 집중해서 읽으면 네. 그 뒤는 계속 그거에 이제 빠져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렇게 팬층이 두텁고 유명한 원작을 다른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대로 이게 각색이 그 플랫폼에 맞게 되지 않으면 과연 그걸 도전할 자가 누구냐. 왜냐면 원작 팬들도 본인들이 이제 상상하고 기대한 게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맞아요. 이 파과를 영화화 하신 분은 민규동 감독님. 키친, 김종욱 찾기, 내 안의 모든 것.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사실 민규동 감독님의 이름이 되게 저한테 인식이 된 건 그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앤티크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그때 감독님 이름이 이제 인식이 됐었고 저는 간신도 재밌게 보고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어쩌다 그렇게 웃으시죠? 오감도도 재밌었다고요. 아니 취향이 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민규동 감독님의 특징이 화면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렇잖아요. 파고도 그래요. 이 소재 자체도 되게 뭔가 아슬아슬하고 뭔가 위험하고 감각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도 굉장히 느낌이 잘 살렸고 그 오프닝 시퀀스나 엔딩 크레딧도 그렇고 음악이 되게 특이했어요. 뭔가 계속 둥둥둥둥 하는 느낌? 제가 진짜 가장 기대했던 건 이혜영님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했던 저의 이상향.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데 저는 이혜영 배우님 이미지가 카리스마 있고 무섭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와는 네네네. 되게 상반돼서 더 멋있게 느껴지고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네요. 정반대. 꿈을 꾸는 건 뭐 자유잖아요. 자유잖아요.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이 이혜영님이 맡은 역할이 주인공인 60대 여자 킬러 조각. 인물 배경을 볼 때마다 이름이 특이하죠?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본명이 아니에요, 다. 킬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각이라는 이름의 킬러고 이 60대 여성 킬러의 직업인으로서의 고민, 노화와 또 이제 성별에 대한 그런 것들? 이게 너무 특이한 설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각이랑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김성철님.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이름이 투우. 그러니까 관종기 다분하고 양아치 같고 막 이런 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잘 벼려진 예민함과 철두철미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져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60대 여성 킬러라는 이 키워드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젊고 힘이 가장 넘치는 남성 킬러.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베테랑 원로 킬러,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이런 대립적인 부분도 되게 재미있고, 조각을 킬러의 세계로 입문시킨 스승님이자 뭔가 그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같은 느낌의 그 스승님이 있어요. 이제 김무열 님이 맡은 류라는 역할입니다. 이제 이렇게 60몇 년을 살아온 조각의 삶에 균열이 생기는 그 시작점,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고 양심적이고 양지 바른 곳에 쌀 것 같은 햇살 같은 존재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 연우진 님이에요. 야. 연우진님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한 분의 배우 김강훈 님이 손실장이라고 이 세상에 이제 벌레 같은 존재들을 찾아서 우리는 죽여주는 방역업체다. 이 방역업체의 이름이 신성방역이에요. 우리는 신성한 방역을 하는 업체다. 이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나름의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회사를 이제 굴리는 입장인 거죠.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온 조각,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가 넘었고, 당연히 신체적으로 젊었을 때에 비해서 뭐 근력도 힘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근데 이 손 실장이 어느 날 투우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 투우랑 조각이랑 계속 얽히게 되는 거예요. 투우가 자꾸 조각한테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결하는 거야. 약간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어요. 너 레전드라며. 레전드 진짜 다운지 보여줘. 계속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야, 네가 여기 짱이라며? 이거 생각나. 야, 네가 일장이야? 옥상으로 따라와. 근데 이제 조각은 가짠게 보면서 거슬리기도 하는데, 이제 손도 막 떨리니까 이제 정확성도 좀 떨어지고 민첩함이나 힘도 좀 딸리고 하니까 얘가 막 이렇게 잡고 이러면 이거를 확 뿌리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노화를 계속 발견을 하게 되고 체감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든 여성 킬러 조각의 삶에 이제 균열을 만드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틈을 벌리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조각의 밤에 찾아온 틈. 이라고 아주 서정적인 문장으로 이 챕터를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이 조각이라는 인물의 감정과 일상의 틈을 가장 크게 벌리는 인물은 강 선생님이거든요.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인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흐려진 의식으로 그 동물병원 앞에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동물병원이 어떤 동물병원이냐, 원작과는 설정이 살짝 다른데, 무용이라는 늙은 강아지를 조각이 데리고 동물병원에 이제 치료를 맡겨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강 선생이 치료를 잘해주면서 뭐 늙고 쓸모없어졌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 라고 여기서 이제 그 키가 되는 대사를 말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조각의 지금 상황과 너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안면이 있는 사이예요, 둘은. 근데 조각이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이 강 선생이 데려다가 치료를 해준 거예요. 피를 털털 흘리고 있는 이 60대 여성,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피가 다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벗기고 치료를 하는데, 옷에 막 연장들이 막 이렇게 뭔가 칼과 도끼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약점이 노출되거나 하면 그 목격자를 죽여야 돼요. 처음에 이제 처치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왜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겠으며 당신이 무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착한 표정 말투 막 이렇게 하니까 조각이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을 누가 봤다? 투우가 봤습니다. 투우는 이제 조각의 목을 이렇게 조여오기 위해서 강 선생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요. 되게 이야기가 입체적이고 굉장히 캐릭터들도 입체적이고 스토리도 입체적인 이 다양한 층위로 계속 이게 해석할 거리가 읽히게 많구나. 되거든요. 도대체 투는 왜 저러는 거고 숨통을 조여가면서 이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죽이는 취미를 가진 사이코패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닌 것 같고 조각도 이 방역만이 나의 인생이다. 방역이고 조각이고 조각이고 방역이다.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은 무용이도 구해줬죠? 강 선생도 계속 못 죽이고 있죠? 근데 투가 강 선생이나 뭐 그 주변인들을 해칠 것 같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구하러 가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본래는 정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계속 류가 했던 말처럼 지켜야 될 걸 만들지 말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누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각과 투우의 관계가 그게 너무 너무 궁금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투우는 왜 저러는 걸까? 투우가 진짜 미친놈 같거든요? 무슨 생각의 흐름일까? 이런 생각을 조각이 막 계속 하면서 계속 서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층위의 감정을 이제 투우가 갖고 있었던 거죠. 리뷰들이 다 배우들의 연기가 다 있다고 칭찬이 일색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캐스팅 소식을 보고 기사에 투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너무 막 약간 미소년? 아슬아슬한?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김성철 배우님은 좀 너무 올망졸망하게 생기지 않았냐. 약간 동글동글하고 약간 티라미수 케이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크고 작은 역할을 맡은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멋있는 연기를 펼쳤거든요. 제가 미키 세븐틴에서도 얘기했듯이 배우들의 그 조별 과제를 보는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약간 이건 한국판 조별 과제의 끝판왕이었어요. 감독님도 이 화면 너무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내셨고 그 판 위에서 배우들은 진짜 자기가 가진 이 캐릭터들을 너무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작을 보신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화만 아직 다 본 입장으로서는 너무 재밌었고 흥미롭고 저 사실 이제 사람 이렇게 피 튀기고 막 이런 잔인한 거 잘 안 좋아하는데 킬러들의 얘기다 보니까 계속 막 찌르고 때리고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야지 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펼쳤고 읽고 있는데 설정들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다 읽지 못해서 뒷부분의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최근 책대로의 설정이 이 원작대로 너무 좋은데 영화로 각색될 때 이 영화에 맞는 설정으로 너무 잘 자연스럽게 각색이 됐다. 이걸 이제 OSMU가 잘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너무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파과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적으로도 너무 재밌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와야 하는 담론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혜영 배우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되게 한정적이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싶다라고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 이상은 계속 하시는 걸 봤어요. 손예진 님이 굉장히 영화를 많이 찍으시기도 하고 웬만큼은 다 흥행을 하는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여성으로서 영화에서 할 역할들이 점점 줄고 있고 특히 나이가 들고 할수록 서울다리가 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듣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점점 그게 완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만 봐도 여자 배우들이 포스터에 등장하는 게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할 때 여성 관객층도 굉장히 많고 영화 볼래? 하고 가는 분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 혹은 맞아요. 남녀.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대부분이 20, 30대 여성인데 맞아.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성이 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듯이 그 범죄도시 개봉했을 때 맞아. 상영관 독과점의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그다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올해 초에 챌린저스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싶은데 상영관과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서울에는 그래도 영화관도 많고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들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시간이 많은 건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기 너무 어렵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의 제목이 파과잖아요. 영화에서는 강 선생의 장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를 방문한 조각에게 복숭아 이제 4개 담아주면서 이게 파과인데 맛이 더 좋은데 사람들은 모양만 보고 안 사가려고 한다 하면서 덤으로 주거든요.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각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임이 있는데 소설을 쓰셨던 구병모 작가님도 그렇고 이 조각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비로소 이제 감정들을 되찾는 순간들이 진짜 파과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잘 읽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맞아. 들기도 했어요. 그 근데 단어를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의 조각은 이 이후에 그렇게 막 세상과 타협하고 둥그러지고 그러기보다는 깨지는 걸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의 인물이잖아요. 감정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삶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 너무 또 상반되는 감정들이 내 삶에 이제 틈을 벌리고 들어오고 이 조각의 밤에 찾아온 밤이라는 시간도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대인데 이걸 어떻게 이 틈이 벌려졌을 때 이 사람이 감당을 해낼 거냐 했을 때 삶의 끝자락에서 강 선생과 이 가족들 이렇게 뭔가 지켜야 될 거를 안 만들려고 애를 쓰고 피했는데 근데 결국 만들어졌네. 이 삶이 끝나가는 저물어가는 밤에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런 게 인생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되지 않고 절대 피해가야지 라고 한 대로 돼버리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류랑 조각의 가치관과는 좀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켜야 될 거라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킬러들한테 지켜야 될 거,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그건 약점이고 나의 죽음과 그 존재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주 넓고 얕은 덕질을 하면서 온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투성이를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알지 못한 어느 누군가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투성인데 오히려 그런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척박한 킬러의 세계와 평범한 소시민의 세계에서 다를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짐, 때로는 강박, 책임져야 될 무언가로 느껴져서 좀 무겁거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거 때문에 내 삶이 버텨지고 있고 억지로라도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고 사소한 사랑하는 것들을 좀 살짝 껴넣어 보시면 어떨까?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선에서의 가벼운 좋아하는 것들?
사람이든 무언가든 다 관계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건 사실 나만 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결국에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책임감도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가 끝나는 게 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하면 이 관계를 끝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관계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관계를 놓으면 되는데 못 놓고 있다는 건 이게 뭐 애증이든 투우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이든 네. 뭐든 간에 어쨌든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고 그걸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방공 하나는 다 있지 않나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뭔가 숨통 트일 게 필요하다 하면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라도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시도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과를 통해 삶과 노화와 인간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생로병사 관계 때문에 다 골머리를 앓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저희의 수다와 함께 힐링되고 칠링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